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려고 이러는지 상황이 참 어려운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달러 초강세 상황이 강화되면서 각국의 통화 가치가 줄줄이 하방 압력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무려 110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02년 이후 최고치를 선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장중 1375원을 터치하면서 2009년 4월 1일 이후에 13년 5개월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환율이 미쳐 날뛴다 이런 표현이 이제 익숙하게 느껴질 정도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원달러 환율은 일본의 엔화나 영국의 파운드화에 비하면 나름 선방하고 있는 것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유로화는 20년 최저치, 파운드화는 37년 최저치를 확인했고 일본 엔화 역시 24년 최저치를 보여주면서 달러 초강세에 따른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세계 2위 경제대국 중국 위안화 역시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 수출국이다 보니까 위안화 약세로 인해서 원화 가치 급락에 따른 한국 수출 경쟁력에도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는 중국 위안화 환율이 요동을 치면서 다른 신흥국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분석 기사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달러 초강세 상황이 세계 경제를 지금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 역시 달러 강세로 인한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다시 2만 달러 아래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다시 2만 달러 위로 올라설 수 있을지 등을 비롯해서 5가지 핵심 관전 포인트를 코인텔레그래프가 정리했습니다. 하나같이 죄다 간단치 않은 상황들인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서 달러 강세로 인해서 말 그대로 곡소리가 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환율 쇼크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금융위기 당시에는 금융기관이 무너지고 신용위기와 시스템 위기가 함께 동반됐던 것과 비교하면 그래도 지금과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연일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 소식들 잘 참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까스로 2만 달러 돌파의 문을 두드리던 비트코인을 다시금 주저앉게 만든 것은 미국 달러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0을 넘어서면서 2002년 1월 이후에 최고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저항을 좀 맞아도 이상하지는 않은 상황인데 유럽에서의 변수가 가중되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녹록치 않은 모습입니다. 안 그래도 사실상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유로존의 유로화의 경우에는 아예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달러 가치가 오르면서 유로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떨어진 건데 1유로 가격이 0.9881달러를 기록하면서 전장과 비교했을 때 0.66%가 하락했습니다. 유로화의 가치 역시 2002년 이후에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간 겁니다. 지난달 1유로 1달러 패리티가 깨지면서부터 상황이 녹록치가 않은 모습을 보여왔었는데 8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9.1%를 기록했고 여기에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에서는 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화폐 가치 폭락 상황까지 지금 더해진 겁니다. 특히나 유로화의 경우에는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의 가스 공급을 틀어막으면서 에너지 폭등 우려에 불을 붙인 상황이 됐고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악화,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강화 이런 것들까지 더해지면서 약세를 더 부채질을 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역시 상황이 어렵습니다. 1파운드가 1.147달러로 거래가 되면서 1985년 이후에 37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파운드 가치가 내년쯤에는 1달러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일이 만약 현실이 된다라면 최근 200년 사이에 이 국제 금융 역사상 유례 없는 일로 평가받을 만합니다.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의 공식 통화였고 한때 세계 최고의 기축통화 자리에 있기도 했지만 100년 동안 하락세를 보이더니 급기야 1달러 패리티를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처하게 된 겁니다. 안 그래도 한때 식민지였던 인도에 이 경제대국 5위 타이틀을 뺏기고 이래저래 체면을 구기고 있는 상황에서 참 세상 돌아가는 흐름이 재미있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375원을 터치하면서 2009년 4월 1일 1392원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2009년 금융위기 때와 비슷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러다 이제 남은 건 환율 쇼크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달러 초강세로 인해서 위안화 환율도 강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다른 신흥국들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며 한국의 원화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랜드가 취약하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위안화는 신흥국 시장에서 안전자산 비슷하게 여겨지면서 강세를 보였지만 이제는 위안화 약세로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커져서 다른 신흥국의 수출 매력도를 떨어뜨려서 경쟁적 절하를 촉발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SEB/AB의 페르 하마룬드 수석 신흥국 전략가는 위안화가 더 약해지면 신흥국들도 자국 통화에 대한 하방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위안화 약세의 영향력은 중국과 직접 수출 경제를 벌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감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골드만삭스와 소시에테 제너럴의 경우에는 위안화 약세가 한국의 원화, 대만 달러, 말레이시아 링깃, 남아공 랜드를 더 끌어내릴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 중국과 다른 신흥국 시장 사이의 무역과 금융 결합이 크게 강화됐다. 이런 관계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흥국 통화가 중국과 디커플링하기 훨씬 더 힘들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9월에 미국 연준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수준의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이 달러 강세를 더 부추긴다라면 상황이 정말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어느 정도 여러모로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달러 초강세가 이처럼 세계 경제를 흔드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의 방향과 반대 방향을 갖고 있는 비트코인 역시 2만 달러 위로 올라섰다가 곧장 다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이번 주 암호화폐 시장 관전 포인트 5가지를 제시하면서 그 첫 번째로 2만 달러 회복 여부를 주시해야 한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거시 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이 제시됐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유로화가 0.99달러 아래에서 2002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건데 러시아가 노드스트림 1을 걸어 잠그면서 가스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이 가스 가격 폭등과 인플레이션 악화, 이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 강화 이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유로화의 하방 압력을 강화시킨다라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관전 포인트 역시 앞서 다뤘던 20년 최고치를 기록한 달러 초강세 상황입니다. 달러가 폭등하면서 주가와 코인의 동반 하락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 강세 상황이 계속되면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덤핑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번째 관전 포인트로는 1년 이상 비트코인을 장기로 들고 있는 호들러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그나마 여러 소식들 중에 가장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1년 이상 장기 호들러의 비율이 65.78%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세가 이렇게 폭락한 상황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도를 갖는 경우가 더 많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관전 포인트로는 공포 탐욕 지수가 거론됐는데 코인텔레그래프는 공포 탐욕 지수가 지난 3주 동안 반토막 났다라면서 현재 극단적 공포 단계로 6주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투심이 회복될지 여부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플랜 B는 지금 투자 심리 상태는 역사적으로도 공포감이 가득한 수준에 해당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경기 침체와 모든 시장이 붕괴할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약간의 경기 회복 조짐도 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나름의 기대감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9월에 그나마 시장을 견인해 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벤트 가운데 하나는 단연 이더리움의 지분증명 전환 이슈인데 과연 머지 효과가 가격에 이미 반영됐는지 아직 아닌지 이걸 놓고 말들이 참 많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데스크 CCO가 한마디를 했는데 마이클 케이시는 칼럼을 통해서 이더리움 머지는 아직 이더 가격에 선반영되지 않았다. 이더리움 머지는 암호화폐 역사상 블록체인 프로토콜의 가장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투자자들은 이더 가격에 머지 영향이 반영됐는지를 가장 궁금해한다. 개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이더 2.0에서 이더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머지가 이더 가격에 반영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만 이더리움 2.0이 탈중앙화를 완벽하게 구현해서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를 연기한 바 있고 리스크 회피에 무게를 두고 있는 이더리움 개발자들의 성향과 미국 정부의 검열 등의 이슈로 인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보다 이더리움 투자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점, ESG의 준수, 희소성 등을 감안하면 이더리움 가격의 머지 이슈가 이미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동의하는 부분이긴 한데 아직 가격 요소가 지지부진해 보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답답함과 불안감이 느껴지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블록체인 혁신과 관련한 나이지리아와 아랍에미리트의 상황 간단히 짚어봤었는데 이번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중앙은행이 가상자산 책임자의 엑센추어 임원 출신을 영입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블룸버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그동안 가상자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지만 이웃나라인 아랍에미리트가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하자 이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는 비교적 부유층이 많고 중동에서도 가장 큰 경제 국가로 기업들이 노리는 핵심 시장 가운데 하나다. 바이낸스를 포함한 대형 은행들은 사우디가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기대하며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는 대규모 국부펀드를 엄청 빡세게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이어서 만약 향후 국부펀드의 1% 수준만 암호화폐 산업에 투자를 한다면 이건 아마도 이 산업 전반을 새로운 궤도 위로 올려놓는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동의 국부펀드는 중동 산유국들이 2000년대 초반 고유가 시대에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에서 큰 손으로 대접받기도 하는데 아랍에미리트의 국부펀드 총 운용 자산은 1조 2천억 달러로 중동 국가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투자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동 국부펀드 규모는 2조 달러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기에서 1%만 들어와도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장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의 규모입니다. 중장기적으로 상당한 기대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